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양입니다. 이번 주 주간 박태양 12월 5주호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2022년 마지막 호를 발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까지의 주간 박태양 촬영은 점심 먹고 나서 바로 촬영을 했었는데, 지금 저녁 8시 반에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정신없는 상황 때문에 최근에 좀 스케줄이 타이트해서 PD님과 야근을 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강남 부동산과 고급 주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컨텐츠 주간 박태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픽, 대치동 음마아파트 거래량의 의미가 뭘까,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걸 주제를 가져오진 않았겠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음마의 거래량이 11월을 기점으로 다소 많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음마랑 같이 언급이 많이 되는 우선미들의 상황과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사이트에 들어와서 대치동 음마아파트를 클릭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 11월 달에 6개의 매매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10월 달에 2개, 9월 달에 2개, 8월에 1개 이런 식으로 없다가 최근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 절벽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온 게 이제 7월부터가 완전히 이제 절벽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11월 들어서 6개가 거래가 되더니 지금 12월에 4개가 지금 이미 찍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걸 보고 뭐야 6개였다가 4개 됐으면 줄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12월 27일인데 실거래 신고를 한 달 이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아직 신고되지 않은 것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12월 거를 1월 말까지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4개인 거는 앞으로 뭐 8개가 될지 10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건데, 갑자기 11월부터 부쩍 늘은 이런 거래량을 어쨌든 볼 수가 있다. 12월에도 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도 아파트는 어떤 상황이었냐를 보면은 1차부터 봐보면 마지막 거래가 6월입니다. 이게 2022년 6월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거래 절벽이다, 거래 빙하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올해 7월부터예요.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미도 1차는 6월이 마지막 거래입니다. 6월 24일이. 2차를 봐봐도 7월이 마지막 거래예요. 7월 12일. 그럼 쭉쭉쭉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미를 봐보면 성경 1차가 11월에 거래가 하나 있고 4월이 마지막 거래였어요. 2차도 10월에 2개가 있고 8월에 있었고, 그 이후로 지금 거래가 없는 상황이죠. 아까 음마는 11월에 6개가 찍혔는데, 우성도 마찬가지로 8월이 마지막 거래입니다. 8월 30일이. 그래서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기 우선미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매매 거래가 거의 제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래가 없었어요. 근데 음마가 11월에 이제 거래가 6개가 찍히면서 혼자 이제 좀 거래가 많이 된 상황인 거죠. 근데 이걸 보고 아까 이제 PPT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일각에서는 뭔가 이제 재건축 이슈 때문에 이게 거래가 많이 됐나? 왜냐면 우선미 대비해서 지금 음마아파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재건축 이슈가 최근에 좀 있었다, 요거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사실 최근에 좀 거래량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 그 잠실이랑도 같이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고점 대비 30% 이런 숫자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이제 그 정도가 바닥이었던 때가 많기 때문에 고점 대비 30%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음마의 거래가 많아졌던 그 가격을 보면, 지금 음마의 이제 가장 최근에 12월에 거래된 거래 가격을 보면은 30평이 전용 면적 76제곱미터가 18억 9천만 원, 18억 7천만 원 요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고점 대비 얼마냐를 한번 대략 살펴보면은 음마 30평의 최고 가격이 작년 11월에 거래가 된 26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럼 요거를 계산기에 넣어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사실 사전에 계산을 다 해봤는데 가장 최근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8억 9천만 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나누기 26억 3,500이었죠. 요거를 나누기를 딱 해보면 7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점 대비 28.3% 빠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대략 고점 대비 30%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 지금 12월에 주르륵 거래된 것들이 다 요 정도에서 거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26억 3,500에서 30% 정도 빠진 금액으로. 그래서 이때 11월부터
거래량이 좀 많아지는 그 조짐이 보이더니 12월에 고점 대비 30% 가격으로 주르르 거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제 거래량이 최근에 없었던 그 성경으로 넘어가서 호가를 한번 보면은 지금 84제곱미터가 27억, 28억 이렇게 나와 있죠, 호가가. 그러면 이게 최고가가 얼마였냐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이 작년 10월에 거래가 된 31억이 최고가입니다. 대치동 성경의 31평형 84제곱미터. 그러면 지금 이거 뭐 계산해보나 마나 지금 호가가 27억 정도니까 27억 나누기 31억 이렇게 하면은 한 87%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많고 적은 거의 차이가 그런 단지의 특징이라기보다 지금 나오는 매물의 호가가 이제 고점 대비 몇 %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요거를 지금 시간 관계상 다 해보진 못하겠지만 잠실의 헬리오시티나 최근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리센츠 엘스들을 봐도 고점 대비 30% 정도에서 거래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근에 이제 음마 거래량이 그 혼자 많아지게 되면서 이게 거래량의 의미가 뭘까? 그냥 잠실에서 그때 한참 급급매들이 거래되면서 이제 그게 대치권으로 넘어왔나 뭐 이런 시설들이 있고, 또 재건축 이슈 때문에 음마가 거래가 됐나 뭐 이런 시선들이 막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또 이제 반등론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고점 대비 30%라는 뭐 일종의 가설 그냥 적합한 거래들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물론 여러 가지 시선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 최근에 좀 거래량이 있었던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고점 대비 30% 정도에서 거래량이 우르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파권에서 먼저 있었던 그런 움직임이 대치권으로 넘어와서 대치동에서 지금 그 고점 대비 30% 정도 낮게 그 매물이 나와 있는 대치 음마 아파트에서 먼저 좀 보여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고점 대비 30% 정도에서는 확실히 좀 저점 인식이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잠실이나 여기 대치동이나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기본적으로 좀 실수요 위주의 거래인 건데, 다른 웬만한 아파트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데보다 음마의 거래량이 좀 갑자기 늘어난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지금같이 굉장히 회의적이고 대혼란기 속에서도 고점 대비 30% 정도 빠지면 살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에 좀 반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마가 이번에 11월부터 기점으로 해서 이제 12월에 좀 거래량이 많이 찍힐 걸로 예상이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뭐 교훈 아닌 교훈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단지들도 물론 그 단지마다의 다 이슈들이 있고 이렇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좀 비슷하게 대입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추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기다려왔던 그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좀 이런 메이저 부지들이 있어요. 좀 그런 돈 많은 분들이 언제 나와서 뭐로 나와 이렇게 그냥 많이 언급이 되는 대표적인 부지 중에 하나인데, 반포의 팔레스 호텔 부지가 또 있습니다. 고속터미널 인근에 그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남쪽에 있는 그 부지가 대지가 2,700평 정도 되는데, 여기가 이제 공급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1월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지금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사전 관람을 하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분양을 할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 워낙에 이제 박태양 TV 빅 이슈이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으로 또 다룰 건데, 일단 이 기본적인 공급 소식에 대해서 주간 박태양에서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또 제가 또 호들갑을 떠는지 대략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대지 면적 2,700평에 리처드 마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건축가, 최근에 우리가 에테르노 청담 얘기를 하면서 라파엘 모네오라고 하는 프리츠커 상 받은 분이 이제 그 설계를 한 게 좀 영향이 컸다고 제가 고급주택 월드컵, 그 이상형 월드컵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프리츠커 상 받은 분이 우리나라에 이런 공동주택을 다시 설계할 일이 있을까?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비우는다는 듯이 이분은 정말 그냥 미국의 거장 오브 거장이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유현준 건축가라고 방송에 많이 나와서 유명한 이제 그분의 스승입니다, 이분이. 아무튼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또 설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대기업 시공사가 이제 두 곳 정도가 컨택 중이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일군 시공사 중에 한 군데에서 시공을 맡게 될 것 같아요. 그 35층짜리 두 개 동이 올라오게 되면서 총 공동주택 그 58세대랑
오피스텔 19시를 공급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요게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테르노 청담 분양할 당시에 그 정도 가격 피드백의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돼? 말도 안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로는 별로 깔 게 좀 적은데 가격이 말이 안 돼. 좀 이런 피드백을 좀 받게 될 확률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리처드 마이어나 대지 크고 대기업 시공사 붙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일반 세대의 평균 가격이 200억을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실사용 면적이 100평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일반 세대가. 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5층이랑 34층을 듀플렉스 형태로 쓰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비싸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당장 1월 초부터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사전 관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추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한 팔레스 호텔 부지의 공급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관련해서는 또 별도 영상으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주간박태양에서 다루면은 또 주간박태양의 취지에 어긋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줄 요약하자면 오랜만에 정말 걸쭉한 하이엔드 주거 상품이 하나 나오는 상황인 것 같다. 라는 게 한 줄 요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간박태양 12월 5주호 준비해온 두 가지 소식을 한번 다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모두가 겪고 있는 상황이 있죠. 이 연말연시가 사실은 좀 행복하고 좀 훈훈하고 이런 연말연시가 돼야 되는데 정말 대혼란기입니다. 요즘은 정말 안부 묻는 게 서로서로 이렇게 오랜만에 통화하고 이럴 때마다 정말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잘 지내셨죠? 뭐 별일 없으시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미팅과 상담의 연속이에요. 무한 미팅, 무한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이런 대혼란기가 언제까지 갈지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영역이겠지만 최근에 이런 상황들을 겪고 근데 저는 또 직업의 특성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도 나누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또 옛날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천석구는 천 가지 고민, 만석구는 만 가지 고민을 한다라는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요게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들은 돈이 많고 어나더 레벨이니까 지금 막 우리가 이렇게 현금 쪼들려가지고 막 이런 것처럼 이렇게 힘들진 않겠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느낄 때는 부자일수록 더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부자의 그릇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맷집이 좋거나 뭐 그릇이 커서 더 큰 타격에도 타격감이 좀 적고 이런 걸 헤쳐나가는 좀 지혜가 있다? 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이 20% 정도의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일반적으로 뭐 몇 억 정도나 뭐 10몇 억 뭐 이런 차원인데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200억 막 이런 타격이 딱 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퍼센티지로는 비슷해도 사실은 절대값이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은 아무리 부자여도 이제 멘탈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타격감인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정말 만석구는 만 가지 고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부자들이 이게 괜히 부자가 아니구나. 근데 그러면서 또 최근에 느껴지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계산기를 두드려 봤을 때 사실 지금 부동산을 뭔가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좀 계산기 두드려봤을 때 안 맞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부동산에 지금 수익률이 없다고. 근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지금 당장 그거를 계산기를 봤을 때는 그게 맞는데 그러니까 부자들도 고민은 해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비논리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그런 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가 아까 만석구는 물론 만 가지 고민을 하고 부자일수록 더 타격이 크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뭔가 현금으로 부자는 못 돼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예 우리 백전 노장들 있죠. 압구정에서 오래 사신 부자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그 계산기 자체를 안 두드리는 것 같아. 아예 비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부자 못 돼 이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뭐 채권이랑 수익률 비교하고 뭐랑 비교하고 뭐 현금이 캐시 이즈 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애초에 그런 비교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나갈 길 가는 거죠. 나대로 그냥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뭐가 채권이 유리해. 지금 부동산이 유리해. 이런 단기적인 흐름을 아예 이제 이 백전노장 분들은 신경을 안 쓴다. 오히려 진짜 좀 큰 돈 굴리는 분들은 좀 그런 거에 제가 좀 간접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너무 단기적인 이런 판단에 너무 고민을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그냥 큰 흐름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일리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저도 최근에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속담처럼 결국에 그냥 천석구는 천 가지 고민하고 만석구는 만 가지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상황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어차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부자인 만큼 더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거고, 뭔가 이제 나는 내가 지금 물론 현금이 없어서 이제 빡세지만 또 그만큼 나는 이제 저 사람보다 뭐 고민의 그 크기가 적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저녁 9시에 촬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는데, 또 이번 12월 5주호가 올해 마지막 그 주간 박태양이다 보니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좀 다소 횡설수설했었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대혼란기 속에 연말 연시를 우리가 맞았지만, 내가 최근에 무한 상담과 미팅을 반복하면서 느낀 점은 천석구는 천 가지 고민하고 만석구는 만 가지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남과 나를 비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다. 별 대단한 교훈은 아니지만 그냥 제가 느낀 점을 한번 공유를 드려보면서 오늘 주간 박태양 2022년 마지막 12월 5주호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간 박태양 2023년 1월 1주호에서는 조금 더 프레시한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그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피로에 찌든 상태로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1월 1주호에서는 회복을 해서 이 연말 연시에 또 휴식을 잘 취해가지고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와서 좋은 내용, 재미있는 내용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